그것을 우리는 스코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어쨌거나 자, 뉴송이라고 하는 송 타입의 데이터를 선언을 하고, 선언했으니까 이제 뉴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선언을 어디서 했나요? 이 브래킷 안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송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뉴송이라는 것이 정수인지 문자인지 아니면 이런 구조물인지는 이 스코프 안에서만 컴퓨터가 알 수가 있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선언한 다음에 뉴송 해서 length in seconds. 뉴송이라고 하는 것이 송 타입이니까, 그죠? 송 타입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원소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컴퓨터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두 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에다가는 seconds의 값을 넣어라. 이 seconds의 값은 뭐냐? 이 동사를 동작시킬 때 날라온 원재료, 그죠? 원재료인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여기다 놓고, 다음에 두 번째 year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죠? 두 번째 정수가 되겠죠. 그죠? 컴퓨터는 두 번째 날라온 정수가 이름이 year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주니까 받은 거예요. 주니까 받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이 함수 내에서만 하나는 seconds라고 이름을 붙였고, 하나는 year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름은 그 스코프가 이 범위 브래킷 안이라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메모리 관리라든가 측면에서 바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display song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함수의, 그러니까 이 동사가 동작하는 원재료로서 위에서 선언한 newsong을 던져주는 거죠. 그죠? 던져주게 되면 이 display song은 뭔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리턴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return new song 하면은 문장이, 이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죠? 자, return 문장에서 return 문장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장으로 친다 그러면 출고를 말하는 거예요. 출고. 그죠? 그리고 여성으로 얘기를 하면 나음이죠. 그죠? 나음이고, 배추나 상추나 무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나음이 있죠. 자, 메이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나음이 있다. 그 나음이 무엇인가? 뉴송이다. 뉴송은 뭐냐? 송 타입이라는 거죠. 그죠? 송 타입의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동사를 볼까요? 두 번째 동사는 display song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송은 display song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재료가 뭐냐니까 송 타입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송 타입의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더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송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함수의 브래킷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아규먼트 난에서 기록되어 있는 변수의 이름은 바로 변수를 여기서 선언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고, 이 변수의 이름의 통용 범위는 이 함수 내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규먼트의 역할입니다. 자, 동작 내용을 보면 printf, 그러니까 프린트하라 말이죠. 자, the song은 얼마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i 라고 하는 format specifier, 그죠? format string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에 들어갈 글자는 뭐냐니까 죄송합니다. 자, the song은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동작하기 위해서 받은 원재료죠. 그죠? 원재료의 데이터 타입. 그 데이터 타입을 열어보면은 분명히 length in seconds라고 하는 원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위치를 하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 the song, 우리가 받은 데이터 타입을 열어보면은 이 year recorded라고 하는 원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원소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화면에 이 두 문장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만약 song 타입이 아니고 정수가 날라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에러가 뜨죠. 그죠? 연탄 만드는 공장에
석유가 배달된다거나 아니면 통나무가 배달된다 그러면 그 공장은 당연히 가동이 중단되는 거죠. 그와 같이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 컴퓨터에서는 에러, 시스템이 다운된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다. 이 디스플레이송이라고 하는 공정, 생산 공정이죠. 생산 공정이 요구하는 원재료는 송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러나 송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송에게 던져주면은 이 디스플레이송이라고 하는 공정은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것이다. 그죠?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데이터에다가 더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게 이 공정의 첫 번째 과정이 첫 번째 업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겠군요. 업무죠.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물이 그 원재료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과물을 리턴하게 된다는 것. 그죠? 첫 번째 우리가 동사를 호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사의 동작이 진행되도록 시동을 건다는 말이에요. 시동을 걸 때는 반드시 원재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재료는 각각의 동사들이 요구하는 재료를 제공해야 되지 엉뚱한 것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메이크송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더송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 타입으로 던져줘도 안 되고 반대로 여기 디스플레이송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두 개의 정수를 던져주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말이 되겠네요. 지금은 정말 우연히 서로 바꿔주더라도 됩니다. 왜 바꿔줘도 되는지는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튼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역할, 그러니까 동사가 호출당했을 때 누군가가 메이크송을 불렀다.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뭔가를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줍니다. 뭘 주나요? 이걸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주게 되면은 전달받은 이 동사는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이 전달받은 데이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세컨즈라고 이름을 붙였고 다른 하나에는 이어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그렇죠? 마찬가지 디스플레이송이라고 하는 동사도 첫 번째 하는 역할은 자신을 호출한 누군가가 던져주는 원재료, 그죠? 그 원재료에다가 더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 그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첫 번째 업무입니다. 첫 번째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는 그 이름을 이용하여 이 함수의 브래켓 내에서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그죠? 이름을 붙인 거는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겠죠. 써먹긴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써먹고 있네. 이것도 볼까요? 세컨즈라고 하는 이름 붙여놨으니까 당연히 여기 써먹고 있죠. 이열도 이름 붙였고 여기서 써먹고 있고 그걸로서 이 변수들은 땡!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또 재미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죠. 자, 이러한 원리는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하거나 나중에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